안녕하세요. 워킹맘 오디오 카페의 드림 플래너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니, 정확히는 잘 버티셨나요? 오늘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한숨 쉬신 분 계신가요? 회사 가는 게 명절보다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면서 눈물 나올 뻔하신 분. 혼자가 아니에요. 제 옆에서 운전하시는 분도, 지하철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도, 지금 회사 화장실에서 잠깐 쉬고 계신 분도,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보낸 워킹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이 후유증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15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세 분의 워킹맘이 보낸 명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37세 회사원 김지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연휴 전날 밤 11시까지 야근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연휴 직전이었거든요.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댁 가는 준비했죠. 아이들 옷 챙기고 선물 포장하고 차례상에 올릴 과일 다듬고 고속도로 5시간 막혀서 시댁 도착하니까 오후 3시. 쉴 틈도 없이 주방으로 직행이에요. 시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녁 8시까지 주방에서 서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그렇게 밤 12시에 잠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죠. 연휴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잘 쉬었어?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쉬었다고요? 저는 언제 쉬었나요? 두 번째, 41세 마케터 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가요. 이번엔 친정 차례였죠. 친정이니까 편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친정이니까요. 엄마 혼자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알아서 다 했어요. 전 굽고 잡채 만들고 나물 무치고 과일 깎고 친정 오빠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고 남편은 조카들이랑 놀아주고 있고 저는 엄마랑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명절 끝나고 엄마가 제 손 잡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수진아, 고생 많았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죠? 왜 딸들만 명절에 일하는 게 당연한 거죠? 세 번째, 34세 간호사 이민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당직이었어요. 병원은 명절에도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명절 당일은 일하고 다음날 친정과 시댁을 하루에 다 다녀왔어요. 아침 8시에 친정 가서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시댁 가서 저녁 먹고 5살 아이는 차에서 칭얼대고 저는 계속 조는데 남편한테 몰아들었어요. 명절인데 좀 밝게 있어. 왜 그렇게 피곤한 티를 내?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시댁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설거지하고 아이 돌보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언제 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 분의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워킹맘에게 명절은 휴일이 아니에요. 추가 근무죠.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워킹맘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명절 연휴 후 평소보다 더 피곤하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87%였습니다. 명절이 차라리 회사 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응답도 72%나 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명절 준비와 뒷정리를 주로 누가 하나요? 라는 질문에 나 혼자 또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와 나라는 답변이 95%였어요. 배우자와 분담한다는 응답은 고작 5%밖에 안 됐죠. 2025년인데도 여전히 명절 노동은 여성의 몫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현실을 말하면 예민하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다, 친정 가면 되잖아,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친정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딸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워킹맘은 연휴 전후로 회사 일도 폭탄처럼 쌓여 있어요. 연휴 전에는 마감에 쫓기고 연휴 후에는 밀린 업무 때문에 정신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여기서 멈춰 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먼저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했어요. 명절 내내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아이 돌보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그냥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SNS에 올라온 행복한 가족 사진 뒤에는 당신과 똑같이 지친 누군가가 있어요. 명절 후 피곤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많은 걸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정말 고생 많았어. 잘했어. 지금 당장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정말 고생 많았어. 잘했어. 한 번 더요. 나는 정말 고생 많았어. 잘했어. 네, 당신은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돌볼 차례입니다. 그럼 이제 추석 후유 중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밤은 무조건 9시에 잠드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밀린 빨래도 있고 정리할 것도 많고 내일 도시락도 싸야 하는데.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빨래는 내일 해도 돼요. 아니, 모레 해도 돼요. 도시락은 간편식으로 해결하거나 사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수면입니다. 명절 내내 제대로 자지 못했잖아요. 오늘 밤만큼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아이들 재우고 샤워하고 9시에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내일 아침 출근 전 나만의 10분을 확보하세요. 평소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 10분 동안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요. 이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꿔줄 거예요. 아침에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져요. 세 번째, 점심시간 15분은 나를 위해 쓰세요. 점심 먹고 남은 시간 보통 어떻게 보내세요? 휴대폰 보거나 동료들과 수다 떨거나 업무 정리하거나. 오늘은 달리 해보세요. 15분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회사 근처를 산책하거나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명상 앱을 켜고 5분짜리 명상을 해도 좋아요. 이 작은 15분이 오후를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줄 거예요. 네 번째, 이번 주 저녁 식단은 초간단으로 가세요. 명절 내내 음식 만들고 설거지했잖아요. 이번 주만큼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배달 음식 시켜도 좋고 간편식 데워 먹어도 좋고 냉동 만두 삶아 먹어도 좋아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번 주는 회복 주간이에요.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활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명절에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는 간단하게 먹을 거야.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해해줘요. 5번째, 주말까지 버티기 작전을 세우세요. 지금부터 주말까지 하루하루의 작은 보상을 만드세요. 월요일 퇴근 후 좋아하는 카페에서 케이크 한 조각. 화요일 30분 일찍 자기. 수요일 출근길에 좋아하는 음악 듣기. 목요일 점심에 제일 좋아하는 메뉴 먹기. 금요일 퇴근 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이렇게 작은 보상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줘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정말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다음 명절을 위한 마인드셋 전환입니다. 이번 명절이 힘들었다면 다음엔 달라져야 해요. 첫째, 명절은 완벽하게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만들 필요 없어요. 몇 가지는 사가도 돼요. 백화점 전이나 마트 반찬 코너를 이용해도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몇 가지는 사왔어요. 그래도 정성은 담았어요. 당당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배우자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세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남편과 대화하세요. 이번 명절엔 이렇게 하자. 당신은 이거, 나는 이거.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 돌보기, 나는 음식 준비가 아니라 당신은 전 부치기와 설거지, 나는 나물 준비와 과일 손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시댁이나 친정에 가서도 남편이 함께 주방에 들어가게 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다음부턴 자연스러워져요. 셋째,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해줄래? 저것도 준비해줄래? 이런 부탁에 무조건 내라고 대답할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돌봄이에요.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아요. 선택해야 해요.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 넷째, 명절 후에는 무조건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번 명절처럼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출근하면 너무 힘들어요. 가능하다면 명절 다음 날 반차나 연차를 쓰세요.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이 있으면 회복이 훨씬 빨라요.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늦잠 자고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카페에서 책 읽고 그렇게 나를 충전하는 거예요. 오늘 추석 후유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워킹맘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출근길에 회사에서 집안일하면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어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오늘 밤 9시에 잠들고 내일 아침 나만의 10분을 만들고 점심시간 15분은 나를 위해 쓰고 저녁은 간단하게 해결하고 주말까지 작은 보상으로 버티세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나를 챙기면서 보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명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뭔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응원해요. 다음 시간에는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하루에 몇 번 하시나요? 라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드림 플래너와 함께 꿈을 이뤄갈 워킹맘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회복을,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워킹맘 오디오 카페 드림 플래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